한국 시리즈 우승 확정 순간 울음을 터뜨린 NC 다이노스 주장 양의지 선수. 오스트리아에서 A매치 경기를 마치고 곧바로 영국으로 가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 이런 운동선수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투혼을 발휘하는 비결은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훈련을 반복하면 미세하게 찢어지지만 휴식을 취하면 찢어진 부분에 새살이 돋고 근육이 커지면서 강해지죠.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지 못한 육체는 부상을 자주 당하게 되고 부상 부위는 만성 질환이 돼서 경기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실수나 패배의 고통을 견디고 잘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마치 운동선수의 근육이 계속 찢어지고 그 부위에 새 살이 돋는 것처럼 우리 삶 역시 상처와 고통, 그 뒤에 휴식과 위로를 거치며 조금 더 험한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실수 혹은 실패를 했을 때 필요한 휴식을 취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인생은 긴 마라톤이고 그 길 위에는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며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아주 오랜만에 했던 운동으로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디고 있는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들으실 노래는 옥상 달빛 달리기입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옥상 달빛 달리기 듣고 오셨습니다. 문자 많이 주셨네요. 허선미님, 코로나 블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서로를 다독여주고 기다려주는 배려가 지금 필요하네요. 문은경님,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노력해야 되는군요. 저도 노력해봐야겠네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게요. 황성희님, 험한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위로와 공감을 함께하는 오늘의 표정 고맙습니다. 뉴스 하이킥 제작진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네, 저는 황성희님과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범죄의 재구성, 요즘 가장 핫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추적의 달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시간. 범죄의 재구성. 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성관계 녹음 처벌법에 대해 짚어봅니다. 너무 핫한 이슈죠. 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탐정 중령 코난, 자칭, 타칭, 형법계의 언터처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주 뜨거운데요. 이 법안 내용부터 좀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만 나와 있지 녹음을 해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지금 제가 특정 사이트를 말할 수도 없고 어떤 딥웹을 말할 수도 없지만 네.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어떤 그 목소리가 담겨 있는 성관계의 목소리. 그게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쪽에 계속 올라오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실제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고 그것들을 이제 성적 유의의 대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냐. 지금 사실 그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특정 소리와 음향만 들어와 있지 어떤 특정인을 구체화할 수도 없고 누군지는 모르고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 없으면 정말 그냥
지금 이런 소리와 똑같은 음향과 같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냐에 아하.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네. 이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녹음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음흠. 녹음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녹음을 하면 네. 그 자체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 받지 않고 녹음을 녹음을 하는데 이걸 뭐 들키면. 비밀 녹음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고 이거는 불법 녹음이라고 예. 말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불법 녹음을 하면 3년 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딥웹이라든가 다크웹이라든가 아니면 뭐 SNS에 올리게 되면 네. 그게 영리 목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래서 그걸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네. 해당되고 사실 이게 어떤 문제도 조금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러한 음성을 가지고 가해 그러니까 그 젠더의 문제는 제가 좀 뺄게요. 이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 있기 누구나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있죠. 예, 예. 그 피해자에게 협박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촬영물을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듯이 올리겠다. 예,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예. 그냥 협박죄가 아니고 성폭력 특별법에 해당되는 협박죄로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네. 법안을 이제 올렸습니다. 아하. 자, 조금 전에 현재의 성폭력 특별법에는 녹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촬영 행위는 그동안 많은 뭐 문제가 제기가 돼서 도입이 되고 또 형량도 계속 상향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면 어떤 형량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 표디도 잘 아시겠지만 예. 이게 계속 형량이 말씀 주신 대로 올라가서 네.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 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죄가 되지 않지만 네. 그게 동의를 받고 촬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동의받지 않고 유포하는 행위를 네. 옛날에 처벌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처벌하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는 굉장히 꼼꼼하게 예.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영상물만 들어가 있지 녹음은 없다. 목소리는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그래서 같이 비례를 맞추자 앞서 이런 거죠. 말씀하신 게 명예훼손죄로 현재는 누군지 네. 확인이 된다면 네네. 이게 뭐 누구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 안에 또 그 피해자의 어떤 그 명예가 훼손되는 게 정보가 들어가 들어가 있으면 있다면 예. 네,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데 명예훼손죄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 그렇죠? 네네. 가볍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성폭력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녹음 행위를 처벌하겠다, 영상 촬영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찬반 양론이 팽팽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본인의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요.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건 뭐 무료고요. 의견 주시면 방송 중간중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많은지 한번 저희들이 취합을 좀 해볼 테고요.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이거 정말 팔이 날리는 소위 말하는 한산한 네. 곳인데 네네. 별로 만들어 놓고 좀 들어와 주세요. 국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 때문에 난리가 났네요. 그렇죠. 2만 개가 넘는 의견이 등록될 예. 정도인데 자, 일단 먼저 찬성 쪽 의견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불법 촬영물이 처벌을 받는다면 불법 녹음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사실 이게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다라는 이제 의견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찬성 쪽 네. 의견이 이제 되는 것이고 예. 이제 반대편 의견에서는 아니 이게 어떤 성행위에서 유일하게 어떤 오해를 받고 합의가 됐는 성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합의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아하. 방법인데 소위 꽃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분명히 합의했는데 합의의 의사가 뒤집어졌을 때 예.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주된 논점입니다. 아하. 자, 뭐 좀 명확해 보입니다. 어떻게 네네. 본다면 왜 이제까지 촬영만 처벌했느냐. 녹음도 촬영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정말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끝없이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왜 이제서야 네네. 이런 의견이고 다른 쪽은 아니 합의해서 성관계를 맺어놓고 나중에 합의 안 했다고 입장 태도 바꾸면서 성폭력이라고 고발 신고하고 이런 피해 당할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녹음했는데 왜 이걸 처벌하냐. 예를 들어 유포는 처벌해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그런데 왜 예. 녹음하는 거 그 자체를 그 처벌하냐. 자체를 이게 처벌한 가장 많은 것 3년이냐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법적인 예. 부분,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됐는 게 그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말 듣고 싶어서 네. 이제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정치적 시각하고 똑같아서 예.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정말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그 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녹음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내가 그런 어떤 내밀한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이 그게 촬영이 됐건 녹음이 됐건 그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상황이 뒤집어졌을 때 나의 방어 수단이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과연 녹음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인데 네.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달라져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 법조인 쪽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통신비밀보호법. 이게 참 저는 대한민국 사회를 불신의 사회로 만들고 불신의 사회에서 공포의 사회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타인이 당사 녹음을 하면 불법이지만 당사자 간에 녹음을 하면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표디하고 저하고 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제 전화가 사실 이게 우리나라 휴대폰 삼성이기 때문에 하는 순간 녹음될 수가 있거든요. 예. 자동 녹음이 되고 그거를 한 10년 정도 있다가 그걸 이제 알리는 거예요. 네. 그럼 알리면 그때 나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 예, 예. 증거 여기 다 있어. 예. 있어. 그렇게 하면 사실 그게 당사자 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예. 제가 표디한테 녹음되는 걸 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건 적법한 녹음이 내 허락도 없이 녹음했어. 불법이야. 아니지, 아니란 말이죠. 아니야. 예. 그거는 너랑 나랑 같이 동의하고 녹음했는 거라고 보이는 거니까 그 녹음은 괜찮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카페에서 옆자리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다. 그거는 이제 이거는 타인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는 거기까지 거니까. 이해가 가능하고요. 예, 예. 잠깐만요. 일단 그러면 법률 전문가들 의견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 문성호 소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범죄 피해를 본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대방 유죄를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 녹음인데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피해자나 무고한 사람은 증거를 확보하려고 한다. 증거 확보하려는 수단을 없애려고 하는 거 누굴 위한 거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법무법인 LF의 이경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CCTV가 있거나 다른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없다는 특수성이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면 녹음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증거마저도 없게 되면 일관된 진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실제 사례를 반영한다기보다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가상의 사례들에 관한 주장이다. 아무리 다른 방식의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녹음을 그 자리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다. 진짜 성폭력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녹취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증거로서의 녹음이란 것이 사실 실제로는 있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가상에서 하는 이야기지 사실은 이 녹음 자체는 증거로서 확보보다는 성폭력 촬영과 마찬가지의 이런 유포 목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 의견이 엇갈립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누구나 자기가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 허락 없어 녹음이 가능한데 이거 만약에 성폭력특별법 개정에서 성적인 의미라고 해서 이걸 불법이라고 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과 충돌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큰 문제. 되는 이거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혹시 통신비밀보호법 내용을 몰랐다면 예. 그 통신비밀법에서는 당연히 당사자 녹음은 전혀 문제 없고 그걸 제3자에게 알리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물론 예. 알려서 명예훼손이 되는 거는 처벌하는 건 다른 문제고. 문제고요. 예. 예, 예. 그건 당연히 알리는 것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어떤 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녹음을 당사자에 알리지 않고 내가 녹음했다는 게 불법이라면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하고 이 법의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는 그 미국 끝이 당사자 간의 녹음도 전 제3자에게 알리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 예, 저는 당연히 그 부분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이 좀 신뢰의 사회, 적어도 믿는 사람끼리 대화 녹음을 했다면 그 말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은 분명히 불법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강선우 의원께서 만들어 놓은 이 법도 사실 촬영이 불법이라면 녹음도 불법이어야 되는 거고 네. 그건 당연히 비례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지금은 법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타인 간의 녹음 속에 분명히 당사자의 녹음은 포함 안 된다고 그러고 그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에 알리는 걸 전혀 문제시 삼지 않는데 이거는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영역도
불법의 영역으로 조금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양자의 법이 한목적적으로 조금 이렇게 충돌의 여지가 분명히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글쎄요. 이게 세대 차이인지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관념에서의 성관계라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존중과 애정. 그런데 녹음을 해야 할 정도까지 된다. 이게 조금 불편하고 뭔가 낯설긴 한데 뭐 요즘 젊은 분들은 생활상이 우리랑 많이 다를 테니까 그런 문화의 차이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조심스러워요.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네네네.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문자 예. 의견들 잠깐 좀 보겠습니다. 3780번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할 유일한 방법이 음성 녹음인데 녹음이 불법으로 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게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가해자 거죠. 피해자가 이게 그러니까 녹음으로 네, 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라는 거는 무고의 피해자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무고의 피해자, 예. 억울한 고소의 피해자 이렇게 네. 이해하게 될 것 네.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성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성폭력이었다. 그래서 남성의 입장에서는 나는 합의가 했다. 합의하고 나는 분명히 어떤 내밀한 영역에서의 관계를 가졌는데 지금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피해 여성에서는 그게 성폭력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예,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되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녹음을 했으면 나는 싫다라고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아하. 야 네가 노라고 말하는 거는 나의 입장에서는 예스야. 아하. 그러니까 네가 노라고 말했는 건 나는 합의라고 생각하고 그 내밀한 영역에 대한 어떤 성관계를 가졌으니까 이거는 성폭력이 아니야라고 할 때 피해 여성이 만약에 그걸 녹음했다면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이때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뭐 자꾸 젠더 문제가 나고 좀 죄송한데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무시하고 어떤 행위를 계속했다면 폭행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네,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5345님 찬반이 갈린다는 게 충격입니다. 네, 이분 말씀은 뭐 당연히 필요한 법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네네네. 2904님 성관계 불법 촬영과 음성 녹음도 당연히 같이 높은 형량으로 처벌해야죠. 같은 취지 같고요. 최은섭님 불법 녹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녹음과 촬영 동일시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의견이고요. 문은경님 녹음 그 자체도 처벌해야 될 것 같네요. 유포가 아니라도 문제되죠. 반면에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태은봉님 이건 많이 올라왔네요. 예, 녹음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시고요. 양금숙님, 가해자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촬영이나 녹음은 미리 공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미리 합의하자 그럴 필요가 있다면 네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9056님, 법안 반대합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무고에 대한 어찌 보면 유리한 방법인데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네네. 0745님 그럼 차 블랙박스에 녹음되는 것도 불법이라고 고소당할 수도 있게 되진 않습니까? 미리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이 된다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거는 승지현 위원님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저희들이 보통 이제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의 녹음은 당연히 그 당시에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그 둘 당사자에 있는 영상을 녹음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는 사실 지금까지는 다 저희들이 적법으로 아하. 받는 거죠. 예. 그 목소리도 당사자 간의 녹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으로 보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만 보호되는 거지 그게 제3자로 만약 블랙박스를 떼가 영상을 떼서 그걸 어떻게 다른 친구에게 알린다든가 제3자에게 알리는 건 분명히 잘못됐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강순우 의원이 만들었는 이 법도 정말 당사자 간의 녹음이 불법으로 만약에 본다면 아까 통신비밀법 그 당사자 간의 녹음도 불법이어야 되고 적어도 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당사자 간의 녹음이 불법이 아니라면 그냥 그 음성을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 예. 유포하는 것만 불법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런지 녹음되어 있는 건 언제든지 유포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이 되었다는 것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하. 사후에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라서 저는 통신비밀보호법상에도 사실 저희들 특수 미국에서 나온 어떤 그 전화기 종류에는 녹음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앱이 나왔어요. 녹음 가능한 그래요? 앱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그렇구나. 우려하는 것들이 있는 잠깐만요. 앞서 나온 얘기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예, 예, 말이에요. 예, 예. 그 처음에 제가 혼돈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 피해자한테 성폭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 예를 들어 그 상황이 뭐 직장 상사든 막 이렇게 회피하기 어려운 사람이 막 이렇게 했을 때? 유인을 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도주 탈출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고소라도 하려고 내 녹음하겠어. 근데 이게 만약에 새 법이 통과됐을 경우 그러면 불법이 되잖아요. 그것도. 네네네네. 그러면 불법이 되면 증거 능력도 없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된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게 그런 상황에서 녹음하는 것은 전 정당행위 이게 구속요건
기본상 위법이라 할지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위법성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여성의 입장에서 정말 저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사회 초년생이 어떤 사회에 있는 기득권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그냥 서치기라 하더라도 되게 기분 나쁜 일이고 보통 우리가 성폭력이 성추행이 일어났을 때 네가 그 자리에 서가 있었지 내가 너에게 터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녹음을 할 때 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나요? 라는 게 녹음이 되어 있으면 그 상황이 입증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녹음을 해서 그게 법정에 현출된다 할지라도 강선우 의원의 법에 따라서 비밀 녹음으로서 3년 이하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저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어쨌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신의 그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프고 불행하고 불편하죠. 그렇긴 하고요. 또 다른 측면은 꼭 녹음이어야만 하느냐. 그렇죠? 녹음이 없다고 해서 과연 우리 법정에서 정말로 그렇게 억울하게 진실이 뒤바뀌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지금 우리 대법원이나 아니면 검찰 쪽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피해 여성의 일관된 주장이 있고 그 내밀한 영역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 여성의 어떤 신빙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녹음이 없다 할지라도 상황적 요건이 분명히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종래와 달리 좀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다움을 그 성폭력 범죄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유죄 판단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억울한 그러한 무고를 당하는 분, 소위 꽃뱀이라든지 또 합의에 동의를 해놓고서 아니라고 하는 분들 역시 법원이 그냥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함부로 판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 정황을 수사기관도 다 엄청나게 그 수사하고 정황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요. 좀 그러한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렇네요. 진짜. 네, 이래저래 굉장히 뜨거운 법안이라서 오늘 이 시간에 찬반의 근거들 그리고 법안의 미비점들 살펴봤고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 나아가서 국민 여러분 또 국회에 맡기고요. 범죄의 재구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재현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하이킥의 하이라이트 민자영 리포터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주세요. 네, 차갑게만 느껴졌던 바람이 조금은 부드러워졌던 하루였습니다. 조금 빠르게 겨울을 향해 가는 발걸음 다시 예년 수준 되찾으면서 추위가 그리 심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큰 편입니다. 내일까지 이렇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 10도 내외로 크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다시 금요일부터는 강한 바람과 함께 체온을 내려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고 내일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영동 지역 비가 시작됩니다. 모레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지는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교통안전 및 시설물 관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도로 위로는 사고를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면으로 부여 1터널 부근 갓길 위에서 1시간 가까이 사고 처리 중이고요. 수도권 제일순환도로는 일산 방면 송내 부근 1차로 위에 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현부터 막히고 있어서 사고 영향은 더욱더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 인자영이었습니다.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방탄소년단 BTS가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른 건데요. BTS의 그래미 후보 지명 의미 그리고 수상 전망까지 음악평론가 김 작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오른 그래미 어워즈 많이 듣긴 했는데요. 이 어떤 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팝계를 대표하는 음악 시상식이고요. 네.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제 영화계에 아카데미가 있다면 음악계에는 그래미가 있다. 이렇게 아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카데미에도 감독상, 작품상 상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래미 어워즈에도 다양한 카테고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그래미 어워드에서 흔히 그 제너럴 어워드라고 하는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그 베스트 신인 이렇게 이제 주요 본상 부분이 이제 4개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팝, 댄스, 그 힙합, 락 이런 여러 장르상들이 있습니다. 예. BTS가 이제 어워드된 부분은 네. 베스트 그룹,
그러니까 베스트 팝 그룹 퍼포먼스라고 해서 네. 이 팝 부분에서는 그 상당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하. 그런 상이죠. 예, 팝 부분에 굉장히 비중이 큰 상의 후보로 올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경쟁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쟁자들이 상당히 쟁쟁합니다. 뭐 어허. 테일러 스위프트, 레이디 가가 뭐 진짜 뭐 정말 난다긴다는 팝 아티스트들이 BTS와 나란히 그 베스트 팝 퍼포먼스 그룹 부분에 이름을 올렸죠. 야, 예, 그 뭐 테일러 스위프트, 레이디 가가 이름만 들어도 정말 그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인데요. 그런데 어쨌건 상을 탄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후보에 오르기만 한 건데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저 한 해에 발매되는 그런 많은 노래들 중에서 이제 한 5개 안팎의 그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네. 그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히 그 한국 음악계의 그 자랑이자 역사로서 기록될 만한 그런 이벤트죠. 아, 그러면 그렇게 5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후보로 선정됐다. 그 후보 선정은 팬들 투표로 하나요? 전문가들이 선정하나요? 기자들이 선정하나요? 어떻게 선정하죠? 그 전문가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 미국 음악산업협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예. 그 협회 단체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악협회라고 하는 것은 뭐 작곡가, 뮤지션, 뭐 작사가, 프로듀서, 엔지니어 등 네. 음악산업 전반에 종사하는 아. 그런 이제 그 직군들, 네. 그런 직군들로 구성된 그 인원이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래미 선정단에 포함이 되면은 아하. 이제 그 투표를 할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예. 뭐 영화 아카데미 후보 선정과 유사하네요, 과정이. 그렇죠. 이제 그 네. 산업에서 주는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요, 작년에 김 작가께서 쓰신 글을 봤거든요. 어떻게 예, 쓰셨냐면, 그래미는 시대적 변화에 둔감한 중년 백인 남성 클럽이다. 그래서 BTS는 그래미 후보에도 못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작년에는. 적중을 했죠. 네. 그래서 작년에 후보에 못 올랐어요. 근데 올해 오른 게 이 김 작가의 글을 그래미 선정단에서 보고, 아유, 깜짝이야 하고 올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사실 그게 저의 의견만은 아니고 지금 아하. 다른 그 해외 언론에서도 이제 비슷한 논지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미가 뭐 그런 이제 다양성을 강화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인원을 확 늘렸어요. 예. 꼭 미국 백인 남성 중심에서 아. 그 유색인종 비율도 늘리고 여성 비율도 늘리고 청년 비율도 늘리고 해서 네. 그 BTS도 그 선정 자격, 그 시상 자격, 그러니까 네. 투표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좀 후보에 오르는 데는 좀 선전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음악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문화 산업 자체가 PC라는 코드가 네. 정치적 올바름이죠. 네네. 그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여겨지기 때문에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정치적 올바름.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 일환으로 또 이제 BTS가 또 후보에도 올라온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싱글 부분에서 빌보드 정상을 차지했으니까요. 네.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여러 가지 근거와 이유가 있네요.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실 때 그래미의 본상이라고 할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러한 본상 부분에 오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BTS 정도 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빌보드 탑 100, 200 다 올라갔는데 정상에 이거 의문이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래미, 그러니까 빌보드에 올라가는 게 꼭 그 그래미로 직결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싸이의 뭐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 예, 사실상 그 2012년을 거의 흔들어놨던 노래 중에 하나였지만 그랬죠. 그래미에 뭐 전혀 언급도 없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과 좀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BTS의 강점이 이제 소셜 미디어 쪽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기존에 활동하던 그 미국 팝 아티스트들 음흠. 위주로 이제 짜여졌다. 미국 팝 음악계의 흐름을 대변하는 뭐 여전히. 그런 아티스트들로 이제 짜여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게 일단 현실이니까 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가슴에 와닿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후보로 올랐으니까 수상이 될 거냐 말 거냐. 그 과정은 역시 후보로 선정한 그 똑같은 사람들이 수상자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좀 달라집니까? 네, 똑같습니다. 아,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을 하고 네. 역시 똑같이 투표를 통해서 그 후보작들 중에서 그 수상작이 나오게 되죠. 아, 그럼 언제 결정되고 언제 발표되죠? 그 내년 2월로 현재는 예정이 돼 있는데 내년 2월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부터 2달이 훨씬 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이게 미국 대선처럼 네, 우편 예. 투표하고 그러나요? 그 우편 투표죠. 100% 아, 그래요? 우편 및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지는데, 네. 왜냐면 이제 그 선정위원들도 음악들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이 투표표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 투표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오랜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 수상 분야가 많으니까 다양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BTS의 수상 김 작가님 생각 또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마음으로는 네.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예, 머리로는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레이디 가가나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역시 그렇죠. 이제 그 워낙 예. 경쟁자들이 막강하니까. 화려한 데다가 아하. 게다가 또 하필이면 이번 경쟁자들이 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래미의 연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아. 예, 그래미가 사랑하는 그 뮤지션들, 그러니까 아하.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렇고 예. 레이디 가가도 그렇고 아하. 상당히 좀 네. 첫 걸음에 큰 상을 들어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역시 네, 이제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제 그 시장 일종의 이렇게 그 노미네이트 됐다는 것만으로도 네. 한국 음악 시장이 그러니까 K-팝이 그 빌보드뿐만 아니라 그래미에도 그러니까지. 조드 후보를 확보했다 아하. 정도의 의미로만 해석해도 충분할 네. 것 같습니다. 네, 김 작가의 전망 예상이 맞을지 내년 1월 31일 개최되는 그래미 시상식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악 평론가 김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 BTS가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른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이지원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BTS와 손흥민 선수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미상도 꼭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전금희님, 방탄소년단 소식 들었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나라를 빛내고 있네요.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기쁨을 주고 있어요. 허선미님, 김 작가님의 예상을 깨고 BTS가 수상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BTS의 피땀 눈물 끝곡으로 듣고 계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표창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 내 피땀 눈물도 내 몸, 마음, 영혼도 너의 것인 걸 잘 알고 있어.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주문. Peaches and cream, sweeter than sweet. Chocolate cheeks and chocolate wings. But 너의 날개는 악마일 거야. 너의 그 sweet 앞엔 비려. Kiss me, 아파도 돼. 어서 날 조여줘.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게. Baby, 취해도 돼. 이제 널 들이켜. 목기스키, 너 위스키. 내 피땀. 환경이 안 좋아 보여도 수익은 괜찮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나는 운이 좋다. 나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미 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일어나서 그를 신뢰하고 일어나 배웅하려고 했지만 그를 다시 침대로 밀었습니다. 나는 그가 쉽게 당길 수 있도록 담요를 뒤로 당겨 그를 덮었습니다.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잘 회복하고 밥도 잘 먹어야 한다. 나는 당신을 다시 방문할 것입니다.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홍콩으로 날아갔습니다. 방금 공항에 도착했어. 렉잭에 전화해. 떨리다. 3개월 월급을 받고 놀림을 풀어주세요. 가장 먼저 보낸 메시지는 빈 도시락 사진이었다. 좀 혼란스러워요. 의심. 이전에 그는 위가 거의 먹지 않는 유형의 고양이를 가졌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를 위해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냥 버려서 한동안 속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너 때문이었어. 원래 그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일을 하지 않는 한식욕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편리하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이는 마치 가짜 격려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매 끼니마다 음식이 몇 개 남지 않았는데도 빈 도시락 사진을 보내왔다. 하지만 식사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표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이상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거죠. 둘째 주까지 나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줄 반대편에는 기도를 들고 있는 여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녀는 내가 롱을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트릭을 공개하면 내가 유지합니다. 그녀가 말을 하기도 전에 숨이 막혔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한 우울증과 오랫동안 지속되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심한 거식증, 신체는 명확한 체세포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방문한 날은 지난 4개월.